안녕하십니까. 강명육치과 이상돈 원장입니다. 오늘은 하악 제2대구치 싱글 미싱 케이스의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악 제2대구치 부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부위는 접근이 어렵고 시야가 나쁜 그러한 부위입니다. 그리고 개구가 적게 되는 환자들인 경우에 수술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부위이고요. 인터아치 스페이스가 작은 경우도 많이 있고, 이 부위는 신경관이 가깝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치조골 available bone height가 작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합치가 정출된 경우도 있습니다. 또한 이 부위는 전방부에 비해서 본 퀄리티가 소프트한 경우가 많이 있고, 또 저장력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. 또한 이 제2대구치 부위는 후방으로 치아가 없기 때문에 프리 엔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가 후방으로 멀리 떨어져 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위죠. 그리고 전방에 있는 하악 제1대구치가 근심경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, 그리고 하악 제1대구치의 원심 치근이 원심으로 커브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매우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. 또한 이 부위는 어센딩 레이무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함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이 부위는 보철물을 청소하기 어려운 그러한 특징이 있는 부위입니다. 그래서 저는 하악 제2대구치의 치료 프로토콜로서 4가지 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부위에 임플란트 선택에 있어서 저는 티슈 레벨의 임플란트를 첫 번째로 선택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프로토콜은 이 부위에 발치를 하는 경우에 즉시 식립을 가능한 한 하지 않고 딜레이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프로토콜은 이 부위는 올바른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포지션을 잘 잡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가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, 그리고 임플란트가 너무 깊게 식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부위의 보철물은 청소가 잘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를 하기 좋게 나사 방식의 SCRB 타입의 보철물로 해서 착탈이 용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. 여기에 장기적인 결과를 추적해 볼 수 있는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. 62세 여성 환자였는데요. 이것은 2002년도의 치료 환자입니다. 이 환자는 대합하는 공간이 매우 작은 상태였고, 이용할 수 있는 뼈의 높이도 매우 제한된 그런 경우였습니다. 그래서 2002년도 수술할 당시에 4.8mm 직경, 그 당시는 이것이 와이드 다이메터 임플란트입니다. 4.8mm 직경의 8mm 길이의 티슈 레벨의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식립하였습니다. 그리고 보철은 솔리드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시멘티드 타입의 보철을 했는데, 그 당시는 여러 가지를 걱정해서 교환면을 작게 골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. 이 케이스의 장기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환자는 그 중간에 전치부 임플란트, 하악 우측에 제2대구치 임플란트, 상악 좌측에 소구치 대구치 임플란트를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. 이 사진은 20년 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. 현재 나이가 82세의 여성인데요. 자, 이 임플란트가 20년 되는 해에 임플란트의 본 노스에 의해 가지고 임플란트가 제거되었습니다. 그리고 2달 경과한 후에 새로운 티슈랩의 임플란트 5mm 직경의 10mm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, 그렇게 해서 이 부위를 나사 방식의 보철로 완성하였습니다. 자, 두 번째 케이스는 21년 된 케이스입니다. 현재 나이 65세의 여성 환자인데요. 2003년도에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. 이때에 5mm 직경의 10mm 길이의 본 레벨 임플란트, 익스터널 헥스의 본 레벨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.
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러한 익스터널 헥스 임플란트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보철물, 어버트먼트와 보철물을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. 그리고 나사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본 레벨의 익스터널 헥스 임플란트의 모습입니다. 예전에 이런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하였고 지금도 저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6mm 직경의 임플란트인데요. 이것은 플랫폼 스위칭을 형성하기 때문에 본 로스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인입니다. 이것의 단점은 어버트먼트 커넥션이 어렵고 또 스크루 루스닝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러나 장점은 인터 아치 스페이스가 공간이 제한된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이 케이스는 4년 만에 나사가 풀려서 다시 제가 리타이트닝, 다시 조여준 그런 경우이고요. 14년이 경과한 지금 2024년 3월달 14년이 경과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여기 익스터널 헥스트 임플란트가 대합하는 공간이 적고 신경관이 가까워서 이용할 수 있는 치조골의 높이가 작은 케이스에 식립되어 있습니다. 6mm 직형의 7mm 길이의 숏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. 이와 같이 제한된 본 높이가 있거나 제한된 인터아치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아주 소프트한 본 케이스, 이 부위는 저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짧지만 굵은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서브멀지드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본 레벨보다 하방에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죠. 그러나 저는 저의 제2대구치 임플란트 선택의 첫 번째 초이스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입니다. 이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2mm 길이의 펄리시드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넥 부위가 컨케이브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 부위는 티슈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에 접합하는 트랜스뮤코잘 존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정된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임플란트 시스템입니다. 또한 6mm 직경의 와이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철물의 수직적인 안정성이 매우 좋고 어버트먼트의 착탈이 매우 편리해서 아주 리트리버빌리티가 좋은 그런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임플란트의 단점은 아주 제한된 대합 공간이 있을 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조금 더 깊게 식립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합하는 공간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. 상하게 제2대구치가 정결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티슈 레벨의 임플란트이지만 본 레벨 하방으로 임플란트를 깊게 식립해서 보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고래의 높이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입의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러한 티슈 레벨의 임플란트를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아주 제한된 경우에 이러한 본 레벨의 익스터널 헥스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이러한 본 레벨의 인터널 임플란트는 하악 제2대구치 에리아에 싱글로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습니다. 이것은 이 임플란트 디자인이 싱킹 다운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, 그리고 보철물이 흔들리는 경우에 나사가 파절이 되고 스크루가 파절이 됐을 때 제거가 어렵다는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이 임플란트를 하악 제2대구치 싱글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대신 이러한 티슈 레벨의 임플란트는 안정된 버티컬 서포트를 제공하고 싱킹 다운이 없고 원 스테이지 어프로치가 용이하며 리트리버블한 그런 스크루 타입의 보철을 만들기가 좋습니다. 오늘의 강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보면 하악 제2대구치 싱글 몰라 케이스에서 저의 치료 프로토콜은 티슈 레벨의 와이드 커넥션 임플란트를 첫 번째 초이스로 선택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프로토콜은 발치 후 즉시 식립을 가능한 한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프로토콜은 올바른 임플란트 포지션을 잡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제1대구치로부터 너무 후방으로 멀지 않게, 그리고 임플란트가 수직적으로 너무 깊지 않게 식립하도록
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위의 보철물은 가능한 한 나사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